클래스업 교실을 깨워라의 서경석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죠.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꺾지 않는 교육이야말로 좋은 교육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있을 무한한 호기심, 또 그 호기심에서 시작한 한 톨 생각의 씨앗, 그것을 잘 자라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이기도 할 텐데요. 해결이 아닌 다양한 생각, 같은 꿈이 아닌 수만 가지의 꿈이 살아있는 교실, 오늘도 그런 수업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과혁신연구소의 이혜정 소장입니다. 학생들이 정답과 지식을 집어넣기만 하는 수업을 넘어서 내 생각, 내 아젠다, 내 관심사, 내 주제를 내 생각을 꺼낼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다양한 깊이 있는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고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수업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수업도 바로 그런 수업일 텐데요. 먼저 영상으로 오늘의 주인공들을 확인합니다. 비행기가 나옵니다. 아, 제주도군요.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린 싫어요. 신문에 TV에 경기도 용인이요. 경기도 부천시에서 왔어요. 전남부터 전주. 말레이시아에서 본가도 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많군요. 자,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신나 잘 갔다 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케이. 아유, 저 돌담 옆을 지나서. 저는 이번 7월 달에 와가지고 이번 학기부터 다니고 있어요. 전에 학교 갈 때는 아파트로 다 가려져 있어서 이렇게 제주도처럼 풍경을 감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주도에 오니까 돌담길도 이렇게 지나고 바닷바람을 이렇게 맞으면서 걸으니까 저는 정말 학교 가는 길이 좋아요. 이거 뭐 등굣길이 그림입니다, 아주. 와. 서울에서는 이제 대부분 애들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 친구들이 지금 6학년인데 고등학교 2학년 심화 과정을 하고 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저녁 11시에 들어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학원이 많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안 보내기도 그렇고 보내자니 또 아이가 너무 이제 학원에 좀 치이는 느낌도 들고 해서 좀 아이가 좀 여유 있게 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제주도를 이제 꿈꿨습니다. 여기가 저희 표선초등학교예요. 아, 바로 표선초등학교. 이 학교 때문인 것 같은데요. 뭘 해야 돼요? 분석을 해야 돼. 두둥. 아, 오늘의 주인공분들이군요. 자, 표선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등굣길을 함께 봤습니다. 진짜 뭐 그림 속에 등장한 주인공처럼 느껴져서 참 부러웠었는데, 자, 어떤 특별한 수업이 펼쳐지고 있길래 이 학교에 이렇게 전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표선초등학교의 한승훈, 현혜린 선생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표선초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한승훈입니다.
네, 저는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현혜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먼 길 오셨어요. 제주에서 오셨다는 얘기인데 그 제주하면 또 역시 그 구수한 또 방언이 또 제맛이지 않습니까? 제주도 말로 한번 인사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비행기 탕 서울 와수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봤던 그 학생이 바로 그러면 우리 한승훈 선생님 반 친구죠? 네네. 6학년에 전학을 아까 온 거잖아요. 어때요, 소장님? 보통 6학년 때는 전학 잘 안 가지 않습니까? 잘 안 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이 지역이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풍광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만큼 바닷가 끝에 있다라는 거고요. 제주시에서 거의 가장 멀리 떨어진 멀군요. 곳 중에 하나라서 그런 지역으로 육지에서 전학을 온다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저희 반이 총 26명인데 12명의 친구가 어떻게 말하면 육지라고 하죠. 예, 이렇게 타지에서 전학을 오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3학년에도 많이 오나요, 전학을? 네, 저희 반 23명 정원인데 10명 정도가 전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의 한 40% 넘는 네. 예, 그런 비율인데 중간에 그 슬쩍 얘기하신 그 IB 제가 모를 줄 알았죠. IB 제가 정확히 합니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오, 맞습니다. IB 학교를 클래스업 교실을 깨워라해서 한번 소개를 했었습니다. 네네. 바로 대구 지역의 학교였고요. 오늘은 이제 제주의 표선초등학교를 이야기할 텐데 같은 IB지만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또 특별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대구는 이제 전체적으로 광역시인데 제주는 일부러 가장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낙후된 곳인데 거기서 이제 교육이 바뀌면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이제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 그런 변화를 볼 수 있는 곳이니까 전국에 사실은 인구 소멸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지역들에게 굉장히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소중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소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더욱 궁금해지는 표선초등학교의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합시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단어는 우리 자신을 프로젝트하는 방식이죠. 인간이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일반화된 얘기로 해봐야 되는 거야. 알았지? 자신의 편익보다 남의 편익도 약간씩 중요시하고 경제적 선택으로 생긴 문제가 많잖아요. 적어도 그 문제들을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이 분석하면 매번 찾으라고 하는 거 있어. 뭐지? 선생님 헤드셋 마이크 네. 래퍼 느낌입니다. 네. 학생 수가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26명이 한 교실에 있다 보니까 핸드폰을 쓰고 말을 하면 학생들이 더 쉽게 이제 제 얘기를 알아듣더라고요. 지원이랑 개선 나 투자를 적을까? 친구들끼리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서로 의논하면서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학생들 스스로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의논하는 모습. 경제적 선택으로 인해 생긴 다양한 문제를 지원과 지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투자 지원. 저렇게 또 다른 친구들하고 공유를 하더라고요. 네네. 모둠끼리만 아는 게 아니라. 네. 학생들은 지금 정적인 수업이 아니라 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만들어가는 자료를 가지고 또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집중하고 끊임없이 발표하고 이제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많아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어딜까, 얘들아? 가운데. 여기야. 여기. 이게 뭘 말하는 거지? 경제로 인해 생겨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는데 보시면 가운데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가운데에 그 핵심 단어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예, 아마 어른들이 해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공통되는 단어 좀 찾아봐. 기억하고 지역경제랑 지역이랑 확실히 다른 건데 왜? 정보만 할 수 있는 게 법도. 정부랑 개인이 많이 절대 제가 이게 답이야라고 알려주진 않아요. 대신에 이건 좀 오개념이다 싶으면 그때는 제가 개입해서 방향을 다시 좀 일러주는 편이고요. 나라가 하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지원은 정부나 기업이 하는 거 맞아. 나는 생각 못했지만 우리 반에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주면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인간은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세계를 위한 경제적 선택을 공생 자연을 위한 모두를 위한 다 아우를 수 있는 말. 그 모두가 그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식물이 될 수도 있고 친환경, 빈곤층, 막 노인 이런 모두를 위한 그게 될 수 있어요. 의견이 공동체인데요. 아, 공동체가 두 표야.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공동사회 또는 운명이나 생활을 같이 하는 조직체를 의미해요. 사회에다가 모든 조직체다. 그리고 또, 세계는 한자 뜻으로 풀이하면 저 세가 인간세거든요. 인간만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인간만 하고 있다. 모든 조직체니까 공동체로 가자. 모두는 조금 개념으로 하기에는 좀 개념으로. 마지막 발언은 세계랑 모두 우리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잖아요. 세계랑 모두는 제한이 없습니다. 모두의 문제는 개념이라고 보기엔 조금 아쉬운. 경제라는 단원이 엄청 힘들고 재미없고 지루한 단원인데 학생들이 저렇게 토론하고 자신들이 답을 만들어가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보람됩니다. 오늘 경제에 대해서 배운 거를 전부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고 관련된 일반화를 했어요. 경제 처음엔 어려웠는데 조금 듣다 보면은 엄청 편하게 입문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3학년 때까지만 해도 교과서로만 수업하다 보니 답이 정해져 있는 수업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유와 있는 답이 정해져 있기보다는 학생 각각의 의견을 물어보고 서로 소통하는 수업 방식이다 보니까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주제, 경제 같은 걸 다루면서 우린 누구인가 그런 걸 다루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름대로 일반화 만들어 봤죠. 그게 여기 들어가고요. 서포트 그리고 퀘스천 이렇게 두 가지를 써볼 거야. 일반화는 거의 다 같으니까 우리 근거랑 질문만 해볼까요? 공동체만 고려한다고 해서 경제는 발전될까라는 질문.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공동체만을 위한 선택을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과연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 공동체와 개인의 편익에 균형이 맞추어지려면 어떠한 경제적 선택을 해야 하는가 오케이. 라는 그렇죠. 질문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속 가능한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위한 선택도 좀 해야 돼. 근데 이 두 개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문제가 또 발생하겠죠. 사실 한쪽에 치우친 어떤 그 지식을 만들어내면 안 되고 굉장히 균형 잡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어요. 주체들은 공동체를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돼. 봉사했었고 예술가 그래 수원 봉사 기구 각자의 편익이라고 하면 나의 편익을 말하는 근데 그건 자본주의잖아. 편익. 그냥 편익이라고. 편익을 중심 아이디어에 여러분 모든 중심 아이디어를 적어주세요.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정돈된 그런 지식만을 우리가 아이들이 배우게 되면 결국은 암기 과목이 돼서 사회를 싫어하게 되거든요.
만들어 나가는 힘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상황에서 그것을 적용해 나가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공간과 시간 거기 지금 처음 문제 주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역사가 어떤 과정으로 흘러가는지 그 저런 회의들을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합니다. 하루에도 정말. 근데 알바교 교사들의 특징이 뭐 복도에서건 화장실에서건 식사하면서든 그냥 늘 대화가 아이비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화된 지식은 이거야 땅땅땅 하고 지나가 버리면 다 휘발돼 버리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좀 멘붕이었어요. 모두 다 선생님들 재량으로 만들어 나가고 하는 과정이 좀 많이 부담이었는데 아이비 수업을 하면서 정말 교사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구나. 사실 이제까지 제가 해오던 방식과도 너무 다르고 난생 처음 해보는 수업이라서 아이들이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한 가지 재미가 되더라고요. 자, 이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모이셔서 회의하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일단 그 초등학교에서 참 저런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거, 지난번 대구에 이어서 이번에도 참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그 아이비 수업 전도사이신 우리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아이비의 특징들이 이렇게 교실 수업하는 거에서도 또 선생님들 대화에서도 보이는 게 아주 뿌듯합니다. 우리나라 공교육 패러다임에서는 기존에 혼자 집중을 해서 공부하는 거가 되게 중요했어요. 아이비는 뭐뭐뭐에 대해서 탐구를 해야 되고 내 관점을 개발해야 되고 그러려면 다른 관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다 들어봐서 내 논리를 보강하거나 혹은 거기에 반론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혼자서 하면 할수록 성적이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애들이랑 같이 하면 할수록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하지 말라 그래도 콜라보를 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토론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혼자 수업 설계를 기존에는 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 계속 다른 선생님들하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더 하고 정해진 시간 이외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방과 후 시간이나 끊임없이 토론을 하고 콜라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수업이 또 제대로 갈 수 있는 이런 구조라는 것. 자, 아이비 프로그램이 이제 도입된 지 3년 되셨다고 그러죠. 네네네. 그러면 3년 전에는 다른 방식의 교육을 학생들이 받았을 텐데 바뀐 수업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 탐구를 스스로 해나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그리고 용어들도 되게 새롭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했고 이걸 왜 해야 되나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이 탐구를 하면서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내는데 보람을 느끼고 보다 더 선생님이 자율성을 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저학년 친구들은 상당히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잘 따라옵니까? 사실 6학년과 3학년은 많이 다르죠. 그래서 학생들이 아직은 정신적으로도 이런 심적으로도 말랑말랑한 학생들이 많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고 또 움직이려는 그런 활발한 특성이 강해서 3학년 학생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아이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학년별로 좀 다른 방식으로. 네. 아무래도 어려움들을 딛고 오늘에 이르셨을 것 같거든요. 우리 한승우 선생님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비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이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엄청난 그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았고요. 심지어 다 영어 자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고 이런 에너지가 많이 소모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 그리고 멘토 선생님들이 계셔서 저희도 많이 성장하고 또 학생들이 아까 보셨듯이 굉장히 많이 성장한 걸 보고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비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는데 딱 첫 발령을 표선초등학교로 난 거예요. 수업을 짰는데 그게 또 아쉽기도 하고 한 번 짰다고 해서 그게 완벽한 것도 아니어서 만들었다 뒤집었다가
당장 내일 수업도 다시 뒤엎었다가 없는 자료를 만들어내고 그 자료가 또 맞는지 정답을 모르겠으니까 또 여러 번 수정도 했다가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왔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은 이제 뭐 워낙 가까이 지내시잖아요. 오늘도 같이 또 출연하실 정도면 어떻게 평소에 서로 도움을 많이 주고 받으세요? 네. 엄청 많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선생님께서 수업을 자주 공개를 해주시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셨는지 공유를 잘 해주세요. 또 아주 많은 자료와 함께 설명을 친절히 해주시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항상 덧붙여주세요. 3학년 학생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다면서 그럼 한번 이렇게 바꿔보면 더 좋을 것 같아 하고 아이디어까지 더 주시니까 저는 이만큼을 얻고 와서 저희 학생들한테 맞는 걸 골라서 또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수업을 함에 있어서 되게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 저 눈빛을 배우고 계시다고요? 네, 아이들을 아끼고 촉촉하게 바라보는 그 눈빛을 많이 배우고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현예린 선생님의 3학년 수업이 또 궁금해집니다. 촉촉한 눈빛에. 그럼 그 전에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오른쪽은 이렇게 던지는 놀이의 이렇게 작은 링, 저학년 학생들의 종이 같은 걸 뚫을 수 있는 뾰족한 도구. 정답을 안 말해도 돼요. 꼭 정답이 있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그럴 거면서 왜 물어봐? 자, 영상으로 더 궁금해지네요. 빨리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호기심도 더 이끌어내고 더 열심히 탐구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선생님이 어떤 상황 속으로 데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바로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입니다. 저한테 했던 그 질문인가 본데요? 학생들이 그냥 추측하는군요, 스스로. 고리라 했어요. 도미노 조각 같아요. 장난감 같기도 하고 뭔가 식물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이 추측한 거에 대해서 그 진짜 정체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선생님이 이 친구의 정체가 들어있는 판을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한 게 과연 맞을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하면서 안에 거를 열어보면 정체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 종이라고요, 저게? 머리끈입니다. 뭐가요? 방금 체험해 보셨던 그 고리 모양이? 네. 이상함을 느끼고 있죠? 고리 같은데 근데 정답을 봐보니까 머리끈이라 돼 있어서 엄청 놀랐는데 묶어보니까 그러니까 딱딱해서 하나도 잘 안 묶어져요. 붙여볼까요? 칠판에? 자석인데. 자석인데 왜 안 붙지? 일부러 제가 조금 물질이 다르게 만들어진 물체들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물체와 좀 다르기 때문에 생소하고 이게 뭐지? 하면서 자유롭게 체험을 하면서 그런 우리 주변의 물체가 그런 물질로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 거구나를 터득해 나가는 학습 과정입니다. 여기 모둠에서 선생님이 준 물체는 이 물체였어요. 이 물체를 보고 친구들은 나무젓가락이다. 어떤 모둠에서는 선사시대 때 쓰던 작살이다. 이런 말까지도 나왔는데 이 물체의 정체는 연필이었어요. 이거 왜 연필이 아니죠? 나무로만 만들어져서 잘 안 써져요. 우리가 이 연필을 쓰는 목적은 뭔가요? 근데 방금 말해준 것처럼 흑연, 쓰는 부분이 없고 나무로만 돼서 그 목적에 맞지 않는 물체처럼 들려요. 물체, 이런 것 같다.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물체에 맞는 물질을 갖고 있어야지 상황에 따라서 잘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꼭 그 맞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활용 용도도 높아지니까. 네, 학생들이 6가지 물체를 체험한 다음에 네. 그 물체들 간의 공통점을 찾고 그 체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2예요. 선생님이 새로운 물체를 가져왔는데 아까와는 또 다른 관점으로 볼 거예요. 첫 번째 물체, 두둥. 그러면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커튼이요. 이거 딱 창문에 가리기 좋겠다. 오늘날에는 이런 모습으로 보인대요. 오늘날에는 이 모습으로 보인대요. 그럼 이게 뭘까요? 옛날에는요, 학교에 갈 때 내가 가져갈 책을 넣고 얘를 똘똘똘똘 싸가지고 이렇게 자, 요 물체의 이름은 책보예요. 책보. 지금 느낌이 어때서요? 자, 감사한 느낌이. 옛날과 오늘날의 물건들이 다 있네요. 이 부분에서 한번 또 특징을 찾아볼까요? 모두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옛날이나 아니면 현재나 다 똑같아요. 지금의 물건은 옛날보다 좀 더 발전한 그렇게 쓸 수 있는. 첫 번째, 물체는 그 목적에 맞는 물질로 만들어진다. 그 물질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네. 기능 좋습니다. 아이비 교육을 계속 해나가면서는 학생들이 같이 해나가는 방법도 터득하고 나중에는 반장 선거를 하는데 한 반에서 8명, 12명의 후보로 나오기도 했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자신감이 올라왔다고 느껴졌고 글을 쓰든 발표를 하든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 넘쳐서 말하다 보면 수업 시간이 꽉 찰 정도였거든요. 결국 이 고리의 정체는 머리끈이었고 네. 저 나무젓가락은 연필이었어요. 연필이었네요. 그러니까 일부러 물질 하나를 정해주고 왜 그게 아닌지를 네. 아이들이 스스로 탐구하도록 네. 그리고 얘기할 수 있도록. 와, 참 좋은 수업인데요. 매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탐구를 하면서 학생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질로 플라스틱을 꼽았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의 성질도 알고 그 플라스틱이 우리 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학생들이 좀 주도적으로 탐구를 해버리더라고요. 학생들의 탐구가 점점 깊어지면서 이게 정말 그럴까? 이거 정말 지구의 문제일까? 그럼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바다부터 가서 찾아보자. 진짜 플라스틱이란 물질은 우리 생태계를 괴롭히고 있을까? 이 답을 찾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럼 다 같이 일어나서 떠나볼까요? 결국 바다로 나가나 본데요, 느낌이? 네. 수빈이 안 왔지? 봐봐요. 나도 같이 잡을래. 같이 잡아. 선생님 대화이 왜 이래요 진짜로 자기가 잡고 싶어. 야 꼭 먼저 와야 돼? 선생님 대화나다 근데. 야 꼭 헬스 옆에 있으면 먼저 와야 되냐고. 같이 가자. 저게 찍힌지 몰랐어요. 선생님이 아주 인기 폭발입니다. 완전 착하시고요. 완전 여신이고요. 진짜 여신보다 예뻐요 그냥. 당연하지. 우리 혜리쌤이라고. 아이보다 예뻐요. 아이돌만큼의 인기입니다 지금. 가자. 우와. 이 장소에서 어떤 것들 탐구해보고 싶어요? 모래가 뭘까요? 돌이 왜 현무암으로 태어난다. 굳이 석회암으로 태어나도 되는데. 이곳에 있는 현무암이 왜 현무암인지를 탐구해보고 싶구나. 세아는요? 여기에 곳곳에 있는 쓰레기들이나 그걸 찾아서 그게 무슨 물질로 만들어졌는지 봐보고 싶어요. 그렇구나. 좋아요. 이렇게 많은 모래가 어떻게 하필이면 이 지역에 이렇게 많은 모래가 어떻게 퇴적됐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배웠던 퇴적작용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고 싶구나. 자, 너네 지금 고체들만 보일까? 아니요. 저기 해체가 일체로 보입니다. 맞아요. 했던 그 중심 아이디어 생각하면서 한번 해봐. 네. 조개다. 가자.
IB에서는 이렇게 수업에서 학생들이 찾아낸 지식을 또 다른 맥락, 생활에서 또 적용해보고 전이시키는 거를 중요시합니다. 야, 모래는 고체였지, 액체였지? 고체였지. 차갑고 약간 그 원래 모래는 약간 이렇게 흐물처럼 되는데 만지면 이렇게 부서지는 게 재밌어요. 쓰레기 발견했어요. 우와, 진짜 바다에 쓰레기가 있을 줄이야. 그리고 이런 쓰레기 때문에 모아가 들고 있는 조개같이 죽은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여기요? 플라스틱이에요. 모래는 버리면 안 되는데. 모래는 버리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아까워요. 아까워서. 모래는 하나를 만드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서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사람이 죽는 것보다 오래 걸려요. 학교는 이제 예전 학교보다 조금 더 여기는 이제 자기의 역할 그런 것도 정하고 그리고 아니면 자기 학생들의 생각을 많이 물어서 좋아요.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좋아요. 여기 오니까 진짜 공부가 약간 놀이하는 것 같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여기 말하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신나요. 뭔가 자기의 생각을 널리 알릴 수 있어서 좋아요. 저 친구들 나이대에서 자기 생각을 저렇게 말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저희는 친구가 이상한 발표를 해도 서로 놀리거나 그러지 않고 격려를 해주고 배려를 해주는 반이기 때문에 잘못 얘기해도 두렵지 않아요. 육 학년 수업도 그렇고 3학년 수업도 그렇고요. 선생님보다는 학생들이 이끌어가는 수업이라는 느낌이 아주 강했습니다. 네. 두 분은 그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저는 학습자 주도성 역시 그리고 논리적 사고력 이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탐구하고 그것을 또 어떤 과정, 어떤 계획으로 설계하고 탐구해 나갈 것인지 바로 선생님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수업의 주인의식을 학생들이 갖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자료조사를 하는데 그 자료에서 어떤 의미 있는 지식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게 협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학생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깊이와 범위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해서 나는 이렇게 조사했는데 너 거는 뭐야? 서로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고 그래서 학습자 주도적인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 주도적인 아이들끼리 합쳐져서 그 시너지를 발휘하는 협업 또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학생의 이야기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제 친구들이 놀리지 않기 때문에 전 항상 자신 있게 말해요. 이게 참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네.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학습자상이라는 게 있어요. 꼭 나만의 것들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을 줄 아는 그런 사람도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마인드가 함께 갖추어져 있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학교 문화여서 또 그런 말이 학생의 입에서 나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3학년인데도 생각 근육들이 뭐 거의 보디빌더 수준으로 지금 인터뷰를 그렇게 줄 서서 하는 경우 우리 저 제작진이 깜짝 놀랐다고. 네. 자, 그러면 우리 저 학부모님들도 많이 시청을 하시거든요. 그 생각을 잘 꺼내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께도 조언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집에서도 네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정답만 외워.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구나. 내 생각이 누구랑 다르다면 틀렸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연습을 안 하고 훈련을 안 하고 그런 생각을 시도조차 안 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집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에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생각의 근육을 키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대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 참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동안의 또 방식들에 젖어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변화하셔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우리 한순 선생님 깜짝 놀랄 얘기 한마디 제가 해드려요. 6학년들이 그 졸업 전에 발표회하죠? 이 정도입니다. 아이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 네. 그 졸업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전시회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올해 그걸 발표회라고 부르자고 공식적으로 바뀌었거든요. 최신 추세까지 제가 정확히 훌륭하십니다. 파악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뭐였어요? 학생들이 평소에 관심을 갖던 주제, 그리고 그 주제가 최근에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점들을 학생들이 직접 선정을 합니다. 그것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탐구하고 그 탐구의 결과 본인들이 이해한 바를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행사가 됩니다. 어떤 발표회를 열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멸종위기 동물을 조사한 인간멸종팀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지금 뭘 하는 과정입니까? 지금 PT를 짜는 이유는 멘토 선생님한테 저 PT를 가져가서 어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멘토 선생님께 보여드릴 PPT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 예전부터 그 인종차별이나 이런 환경 이슈나 세계적인 사회 이슈에 궁금증이 많고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정했어요. 동물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 생태계의 다양성을 검색을 해봤는데 거기 안에 멸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멸종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고 이때 가서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마무리한다. 그럼 이런 것들은 일단 넣지 마. 사례 정리가 선생님 더 급할 것 같은데. 일정까지 학생들이 직접 진짜 주도적이네요. 졸업할 때까지 주도적이네요. 정한 주제는 문학이고 이 문학을 선정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어 이해 관련 개념은 문학과 언어예요. 핵심 질문은 먼저 문학은 무엇인가 하고 이걸 주제로 중요성. 선생님 앞에서 한번 발표를 해보고 세 번째 조언을 듣습니다. 사용해야 하는가? 문학을 사용해야 하는가? 펜을 사용하는 게 사용하는 거고 필요한가가 나을까요? 그런 네. Second question is to first we can think. 영어 잘하네요. 네, 영어로 저기 원어민 선생님께 또 따로 어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Parents. bumo님. If you make a Google Doc. Google Doc, you can send a link. Yeah, that's good idea. Survey more people. We can survey many people. Get many more. 선생님이 그 구글 그 설문 조사하는 거 있잖아. 그걸로 어른들 그 부모님들한테도 서베이를 해놓는 게 어떨까? 저희가 막 엄청 대단하게 막 길게 막 되게 구체적으로 막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선생님들이 오 진짜 잘했어 잘했네 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I think it makes them have a broader world view because the exhibition makes them think about topics that aren't usually covered in class but are important in their life and affect them every day. 자, 드디어 이제 부모님들이 좀 오시는 것 같네요. 네. 발표의 날이군요. 네네. 진행도 학생이 직접. 모든 것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희는 동물 복지를 탐구한 짐승들입니다. 저희의 핵심 개념은 연결 변화 책임이고 관련 개념은 공존 동물 박물 복지입니다. 여기
여기서 동물복지란 동물이 건강하고 안전함과 원래 시스템을 펴갈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동물 인센티브를 만들어서 모은 돈으로 동물 자유연대 기부를 하고 카드 셋을 만들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동물복지를 포스터를 만드는 동물입니다. 하프 벌범은 주로 캐나다에서 사냥이 이루어지는데요. 하프 벌범의 주요 목적은 모피를 생산하는 시장을 공급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프 벌범은 이제 모피 손상을 막기 한가피게 할 무기로 이제 머리를 때려서 잡는데요. 이때 하프 벌범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죽을 겪게 됩니다. 버제시 돌고래 월드에서 돌고래들이 총 몇 마리 폐사했을까요? 10마리! 하얀 고양이를 왜 학대할까요? 커피를 얻으려. 정답! 저는 이제 세상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이제 눈이 생겼다고 할까? 저는 이제 사례 조사한 부분들이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라 살짝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들었고요. 그런 조사들을 해서 알릴 수 있는 친구들이 너무 기특합니다. 잠시 끊을게요. 제가 눈물이 많아가지고. 네. 어머니 울컥하셨네. 저희의 주제는 인종차별입니다. 저희가 이런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이 문제가 인종 간의 많은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탐구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 전략 탐색을 해봤는데요. 스포츠는 인간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탐구를 시작하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인지를 하고 스스로 조그만 변화들을 일으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큰 그릇이 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조금 더 본인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멋있고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사례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동물학대 사건들을 알게 되었고 그만큼 이제 동물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든 것 같습니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작품들을 만들어서 얼른 심각성을 알리고 싶다 막 이런 게 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자신만의 답을 찾고 자신만의 탐구를 끌어나가면서 자신이 지식을 얻고 자신이 더 기억을 잘하니까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더 넓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저희가 4주 동안 멘토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그 멘토 선생님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 사랑합니다. 네. 부족한 점을 채워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우리 노력해준 우리 6학년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오늘 그 결과가 진짜 성공적으로 펼쳐진 것 같아서 선생님 너무 보람되고 행복해? 이렇게 해도 되나요? 행복해요. 아유, 선생님 마지막에 아주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이 참 학생들에 대한 대견함 그리고 또 뿌듯함까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번 전시회는 정말 역대급으로 잘 됐고 학생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줘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 뿌듯한 경험이었어요. 굉장히 자율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발표회에 나온 학생들이 정한 주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전 지구적인 문제이고 미래지향적인 문제를 학생 스스로 주제로 정했다는 거. 우리 교육이 사실 이렇게 이제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아이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런 거 막 활동하고 그러다가 학력 떨어지지 않을까, 중학교 가면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오해들을 좀 걱정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아이비는 종류가 다른 종류의 학력을 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거대한 피라미드 하나에 전 국민이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는, 그래서 서열화가 매겨지는 그런 교육 패러다임이라면 아이비는 학생들 각자마다 다 자기만의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그 피라미드를 어떻게 더 정교하고 더 정연하게 만들 것인가를 더 이렇게 경주하는 그런 식의 아주 다른 패러다임이지 않나. 자, 마지막으로 우리 두 선생님께 앞으로의 목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적으로는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사이고 싶고요. 교육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커서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든
자기의 주도적인 힘으로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주는 교사이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제가 기르고 싶은, 제가 만들고 싶은 수업은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지식을 끄집어내고 설명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자기가 주도하고 미래 시대에 자신들의 힘, 근력을 키울 수 있는 학생들을 제 수업에서 길러보는 게 앞으로 제가 만들어가고 싶은 목표입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각에도 새로운 수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수많은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우리 아이들은 모든 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마다 큰 질문을 머리와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생각의 씨앗을 뿌려주십시오. 아이들의 밭에 심은 생각농사, 우리의 삶을 울창한 숲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함께해 주신 현혜린 선생님, 한승훈 선생님, 이혜정 소장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화내지 마. 아니야. 너무 화내지 마. 천연가스 사막 기름 저희한테 주십시오. 안 된다. 저게 뭐야? ON의 중재안대로 갈 겁니까? 아니요. 더 몰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신의 주장을 잘 펼쳐서 깜짝 놀랐습니다. 쓰기 워크숍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쓰기를 좋아하고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마지막 끝낸 문장이 그냥 고마워 소명하였어. 그러면 소설 쓰는데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거야. 알겠죠? 초등학교 시절 아이들이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안에서도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짱이에요. 진짜로? 야, 쟤왜 이렇게 평등하지 않은 사례를 듣는 거야. 이런 정말 좋아해 먹습니다.